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주말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추가 긴축 조치를 단행을 했지요.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 대책으로 조금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정책금리 인상 대신에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준율만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데 그쳤는데요. 때문에 이미 주말에 뉴욕 증시가 플러스 마감을 했었고 중국 증시도 현재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1993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다시금 쓰는 그런 역사를 오늘 아침에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상승폭은 둔화, 심지어 하락 반전되는 상황도 곧바로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시 넘어서부터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재차 코스피 지수가 힘을 좀 내면서 현재 1993포인트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장 초반 상황과 다시 비슷해지게 됐습니다. 오후장에 힘을 조금 더 낸다면 오늘 종가 기준 새로운 기록이 또 탄생할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집중적으로 하는 금융주도 강세지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좀 전에 93만 원을 넘기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2000포인트까지 1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고민되십니까?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이라는 코너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 상황 한번 들여다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적의 다행이다 노래도 생각나고 말이죠. 중국의 긴축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오늘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전체 시장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오후 들어서 그렇게 시장에 어떤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상 이후에 다소 좀 짙은 관망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소 좀 안도감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 회복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레벨을 계속 상승 쪽으로 이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각 업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 업종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측면보다 오히려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긴축 조치 얘기를 좀 해보죠. 결국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나온 지표 중에는 또 눈길을 끌었었는데 결국에 심지어 5%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현실화됐더군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 5%나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준율만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떻게 이를 해석할까요? 네. 우선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배경을 확인해 주었고 최근에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라는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접적으로 중국의 어떤 5%대가 넘는 어떤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것은 소득 상승과 맞물린 어떤 수요 증가가 확인되었다는 쪽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있었던 결정에 대해서도 중국 증시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또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 증시에 대해서도 우선은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의 어떤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정책 변수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면 여기와 부연될 수 있는 매크로 변수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데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의 긴축이 빠른 경제 성장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이제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1994.78로 다시금 연고점을 새롭게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다면 거의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앞서서 오늘 대형주가 이끌고 있는 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우선 연말이다 보니까 마치 2000포인트를 앞두고 종합주가 지수를 카운트다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주말
그 전체적인 주간 전망에서 제가 보고했던 그 보고서로 썼었던 제목 중에는 현재의 상황은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에 다소 좀 불편한 동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시장 레벨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내년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재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유동성 랠리의 성격 자체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호재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상승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내 2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높아진 만큼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 오히려 현재 시장 레벨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외국인들 보니까요, 오히려 대형주를 많이 정리하고 중형주를 좀 옐로칩을 사들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처럼 대형주가 계속 강세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시장에 대해서 종합주가지수가 2011년 만약에 2300포인트 이상을 가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서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옐로우칩 종목들도 요구 수익률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있겠지만, 여전히 어떤 시장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우량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편입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추려서 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형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다렸던 중국의 긴축 재료가 주말에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약한 거여서 지금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말에 지준율 인상을 했고 또 경제 지표도 공개가 됐죠. 중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상해 지수가 1.3%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피했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향후에도 안 할 것인가라고 따져보면 그것은 아니죠. 단순하게 재료 노출하고 그 반작용으로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양상 역시 크게 변화된 모습을 찾긴 힘듭니다. 기존의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딱히 중국 관련주가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중국 시장의 강한 반등세 낙폭 과대로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월에 상해 증시가 월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5% 넘게 내렸죠. 12월에 반등이 나왔는데 1%도 안 되는 그런 미약한 반등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만한 자리에서 저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안도랠리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중국의 긴축이 부담이긴 한데, 주말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긴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점을 해소시킨 점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주말에 미국 쪽의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것을 중국하고 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소비 심리 개선되고 또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죠. 중국에 대한 압박 요인이 해소됐다, 이 점도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긴축 부담의 해소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또 노출이 됐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흐름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주말에 긴축을 어느 강도로 하느냐 말이 많았었고 예측도 무성했었는데, 일단은 주말이 지나가면서 뉴스화되면서 불확실성은 제고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음인데요.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뉴스화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준율이 이렇게 인상해도 결국엔 6번째나 지준율을 인상한 꼴이 됐는데, 물가는 결국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의 물가 지표하고 현재 금리 수준을 살펴봤을 때 향후의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 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상의 결정이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것은 단기적인 압박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중기적으로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긴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보면은요, 최근에 지준율하고 금리 인상 조치 이후에도 CPI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진정세 보였던 PPI 지수도 동시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봐도요. 이제 춘절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죠. 역시 물가에 좀 부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매년 이때쯤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과거 정책을 좀 돌아봤을 때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서 긴축을 중국에서 좀 심하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실질 금리가 2% 이하에서 금리 인상이 들어왔었는데요. 현재 이미 그 수준에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물가 수준 정도에서 과거에 2006년에서 2008년 그 지준율하고 금리 수준을 비교를 해봐도요. 지준율은 이미 그 당시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보다 최소 한 50bp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봐도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11월 후반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뭐 2단계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상해 증시가 좀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했었던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 긴축의 문제는 언제 나올지가 문제이지 지속될 그럴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이 중국 긴축 재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봐야겠는데요. 일단 중국장은 반등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이른바 전통적인 중국주들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정리를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을 뭐 이렇게 뚜렷하게 하는 종목이 없어서 정리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번 월말에 또 경기 선행지수 중국 쪽에서 나오니까 매달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번에도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중국 경제 지표가 나오고 중국 시장이 강하게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의 중국 관련주가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리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기다리는 좀 시간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중국 시장이 좋아도 중국 반등이 나와도 좀 우리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에서는 예전만큼 이렇게 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큰 시각에서 봤을 때요. 예전에 한참 전에 이 유동성 공급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 측면에서 1차 유동성 공급 때 나타났었던 그 흐름이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주가 전면에 부각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소비 이후에 이제 기업 이익 증가하면서 고용 투자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비 관련주가 소재나 산업재보다 좀 앞서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요. 1차 유동성 공급 때도 그렇게 나타났었죠. 소비가 먼저 뜨고 그다음에 소재 산업재가 그 다음을 이어갔었죠.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종이나 종목별 펀더멘탈 요인, 이 점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년에 이익 개선도가 어느 업종이 좋을 것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내년도 기업 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IT 업종하고요. 정유를 포함해서 화학 업종하고요. 증권, 은행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12월부터 이미 그 내년도에 그런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같은 IT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게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TV 이쪽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업종 내에서도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신고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끌고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종목이 못 간다는 점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삼성전자의 신고가 흐름은 어느 정도 이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소비 관련 쪽 말씀을 계속 드렸을 때 우리가
시기를 따져봤을 때요. 양력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는 미국 추수감사절 그 11월 말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음력으로 따져보면 내년 1월 이후에 1월 말경이 이제 춘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력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1월부터 나타날 수 있는 중국 쪽의 춘절 효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IT를 중심으로 한 업종들 또 소비 관련주 쪽으로 접근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뭐 내년 이익 개선도도 얘기를 하셨었고 벌써 1월 춘절 효과까지 언급하시면서 IT주 의견 내시는 거 보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연말 연초까지 연결시켜서 좀 큰 그림 그려보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예, 큰 그림으로 그려도 그렇고 이제 남은 기간을 따져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거래일수 이제 따져보면 오늘 포함해서 14일 남았습니다. 연말 연초 이제 전통적인 강세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나 추정치가 딴 때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이제 서서히 프리어닝 시즌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적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좋게 보자 이거보다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이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긴 주더라도 지난 1분기나 2분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긍정적인 모습보다 오히려 3분기처럼 좀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되는데요. 내년도 전망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요. 작은 시세보다는 좀 큰 흐름을 보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전망이 이제부터는 오히려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요. 이제 큰 흐름을 보자 이거보다도요. 올해 남은 시점만 보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 일정이 이번 주부터 좀 빡빡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예상이 되고 또 이쪽에 대해서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도 있고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요.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우리 시장 쪽으로 반영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 강세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흐름하고 업종별 선택이 있어서 길게 보는 2011년을 보는 흐름에서도 그렇고 2010년의 남은 시점을 봐도 거의 비슷한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 점에서 시장을 보고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내년에 이익이 좀 좋아지는 IT 중간에 화학 정유가 있었고 그 다음이 금융주였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소비 관련주 쪽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셨고 산업 소재를 좀 제외하셨으니까 IT 금융만 놓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IT보다는 금융 쪽이 조금 낫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 신고가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서부터 은행주 중에서도 신고가 내는 종목이 더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KB금융 정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KB금융도 사실 일봉으로 보면 신고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주봉이나 월봉 정도를 보면은요. 이 6만 원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결국 분석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최고가 6만 4천 원 정도의 최고가를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쪽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 주봉상으로 가격대가 전고점이 5만 8천 원대였었는데 이걸 넘어서는 가격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넘어서는 가격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접근할 시에 놓고 본다면 KB금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만 8천 초반대 이 정도에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 비롯해서 은행주들 접근법 대표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하게 내 종목에 대한 정보들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급 분석 좀 해볼까요? 동양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인들만 좀 사는 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 오래간만에 똑같이 IT를 사고 기관이 오늘 금융주를 집중 매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중심의 강한 탄력, 그리고 철강주 중심의 이 상승,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지수를 오후 들어서 강력하게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를 기관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핵심 주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가 강한 탄력, 얼마 안 남은 2000선까지의 그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이제 수급 구조는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 이러한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200억의 순매수 그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들, 이러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들과 기관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전기전자 쪽에서 21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철강금속에서 65억의 소폭 순매수, 그리고 운수장비 쪽에서 한 20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이제 보험회사, 보험사, 보험업종에 이제 125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업종에 지금 900억 이상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강금속과 그리고 전기전자 쪽까지 지금 강하게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장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종합지수 9포인트 상승에 1995포인트, 2000포인트를 5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의 강세,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수급 구조가 기관 순매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쪽에서 이제 그 수급 주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증권 쪽과 이제 기금 공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건들고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선물 포지션에서는 이제 이 증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이 선물을 주도를 하면서 차익 쪽보다는 이제 비차익 쪽에서 순매수가 원활하게 들어온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적인 수급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차, KT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LS산전, 오늘 대형주 상승폭의 1위죠. LS산전 6.7% 상승을 시키면서 기관들이 지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과 KT, KTNG, KT, 그리고 GS,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만도와 하이닉스 등을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률도 크고 지수도 같이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께서 KB금융을 잠깐 차트까지 보면서 언급을 해주신 거에 의하면은 이미 은행주는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눌려야 조정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주는 추격 매수하기 역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함께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오늘 동반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철강 금속주에 대한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매수가 얘기가 나옵니다. 좋게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KB금융을 이제 그 금융업종의 이제 핵심 선두주자로 이렇게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된다 이러면은, 일단 KB금융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15만 주 정도 팔고 있으면서 기관들 쪽이 3일 매도 후에 나타나는 매수, 이러한 부분이 오늘 가격을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 구간에서는 이 시험 물량이 적극적으로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동안 이제 주도했던 이 금융주를 좀 주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온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다분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눌림목이 발생될 때 그런 부위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부분
부분이 금융주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지금 뭐 소폭이나마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대표 업종의 대표 종목들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의 그 순매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철강금속이 조금 이 반등이나마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감 전략을 조금 모아주시겠습니까? 은행주는 추격하기에 대장주로 봤을 땐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인데 철강금속은 단기간은 조금 시세를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재 수준에서 내일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철강 쪽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략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2,000포인트 지금 부근에 왔습니다. 지금 1996포인트고요. 이제 뭐 거의 4포인트 정도 남았네요. 현 시점에서 종목을 확산시키면서 지수를 이제 수급 주체들이 강하게 끌어올릴 거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업종의 선두주 그리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이제 그 편식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에 이제 그 집중된 이제 종목들, 업종들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세분화돼서 이제 세밀하게 뭐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외국인 기관 뭐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철강주와 금융주, 뭐 전기전자 중심의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금융주하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업종 내에서도 조금 이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 중에서 어느 쪽이 강하게 들어주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형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LS 산전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죠. 거기다 삼성 테크윈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포스코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내일도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한번 업종 대장주 성격으로 나왔던 건설업종도 지금 후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이라든가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탄력이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철강주와 건설주 그리고 이제 그 금융주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보험업종 이러한 쪽이 조금 주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최일정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수익률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의견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부터 삼성증권까지 들어있는 보따리인데 보따리 한번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이 지금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현대모비스 금요일 날도 추가 매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더 사라 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원고를 좀 작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현대모비스의 그 흐름은 장대 음봉이었죠.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지금 밑꼬리 달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00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5일선 강세를 이탈을 했을 때 21선 부분까지의 눌림목 조정, 이러한 부분은 업종 대장주로서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선순환 과정에서 눌림목 이후에 나타나는 저가 부분에서의 재반등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대 중후반 부분까지 조정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 부분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사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지금 많이 빠져봐야 이제 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그 현 구간 자체가 어차피 박스권 부분, 짧은 박스권 부분에서의 그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대장주 성격이고 큰 그림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기아차 부분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에 대한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보험주나 내지
내지는 철강 금속 중에서 한 종목 갖고 오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상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포스코 수급 구조,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이 매수를 하다, 외국인 매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2주 동안에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수급 구조, 외국인들 하에서의 그 수급 구조, 순매수는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좀 지수 대비로 해서 이 가격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로 해서 약 30%대의 감소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 의견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적의 부진 이유로서는 이제 수출 가격 하락, 그리고 국내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3분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료 비용의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이익 감소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러한 부분이 다기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4분기 실적 바닥 이후로 내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그 분위기는 일단은 가격 증가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는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가격 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의 인상,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어느 정도 이제 진정,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분기부터는 현재 4분기 실적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가격의 상승을 시키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46만 5천 원에 5천 원 정도가 매수가의 하단 밴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가까지 매수가로 이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7만 5천 원 부근까지 일단은 매수를 갖다 시작을 하셔가지고 떨어지더라도 46만 5천 원까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고가가 54만 4천 원인데요.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업황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1선 부분까지 어느 정도 50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46만 원까지 좀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46만 5천 원, 그리고 현재 가격인 47만 5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5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종목명만 달랑 써주셨는데요. 매수가 비중 반드시 필요하고요. 매수 시점까지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메리츠종금증권이군요. 오늘 강보경 대리님이 나와주셨고, 제 오른편에는 HNBS에서 김도영 팀장님도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997.20까지 좀 전에 찍는군요. 이제 2000포인트까지 3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2000포인트 대비를 이렇게 하겠다. 먼저 우리 강보경 대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2000포인트를 앞두고 2000포인트 이후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다 좀 중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계속 IT나 이제 금융 그리고 에너지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중국 쪽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중국 지준율 인상을 50bp 하게 됐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 아닌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큰 틀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긴축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시사하면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들 기계나 그리고 철강 업종 그리고 내년 기계 업종 이익 전망치가 이제 크게 상승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범위를 조금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2,000포인트 대비를 중국 관련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동윤 팀장님께서는 일단 같이 동의하시는지 여기 중국주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오늘 아침 보니까 엇갈리던데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긴축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00포인트라는 건 그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상승 탄력 그저께가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시점에서 여전히 지주사와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되던 그대로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신규 성장 동력을 찾는 것보다는 내년 업황 부분이 다시 턴어라운 된다는 시점과 그리고 올해 상승 대비율 대비해서 저평가됐던 업황들을 필두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2,000포인트를 더 앞서가서 향후 직전 고점 부분까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강복인 대리님께서는 역시 주말 뉴스 반영에서 중국주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고 우리 김동훈 팀장님께서는 지주사 은행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2,000포인트 대비를 IT로 하자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일단 IT 부분은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연말에 대한 그 소비 관련해서 IT와 금융주에 대한 큰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훈 팀장님도 역시. 네, 일단 I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미 사전에 먼저 움직였다는 측면도 있고 내년 업황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부분의 악화설 부분까지 얘기하는 측면까지 저평가됐던 측면은 이미 벌써 IT는 모아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2,000포인트 시대에 대해서 다시 IT까지 또다시 언급을 한다라는 거 조금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IT 부분 같은 거 언급 자체를 좀 자제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김동훈 팀장님께서는 IT 4분기 실적 악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오늘 문자 많네요. 역시 2,000포인트 코앞이라서 그런지 내 종목 좀 봐주십시오 하는 요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NC소프트가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살펴드릴 종목인데 2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갖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오늘 문제는 3.7%나 무려 급락하면서 25만 원대 중반에 사셨는데 지금 22만 원이 위태롭거든요. 오늘 121선도 깨고 있습니다. 괜찮을런지요?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대 많이 했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추정치, 내년 실적 추정치가 감소를 하면서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기존 게임에 대한 부분, 뭐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템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틀린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내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반영이 된다면 이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2차 상승까지 시작하게 됐던 이제 지난번 처음 상승을 시도했던 한 22만 원 선, 그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주가 하락 부분 반영되고 물량이 빠져나갔다고 보이는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지지선인 121선이 이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상승 시작한 부분이라는 점,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손절 라인은 의미 있는 지지선인 20만 원 선, 이 선에서는 지금 비중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선을 돌파하게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 20만 원까지 안 갔으니까 한번 홀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C소프트 상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오늘 뭐 중국 관련주들 문의가 많네요. 2,5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100%나 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갈 수 있겠습니까? 중국 긴축에 대해서 아까 의견도 조금 내주셨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차이나 그레이트를 비롯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단기 납폭 부분에 대해서 적평가 메리트 부분의 가격 메리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중 부분이 100%이지만 2,500원 기준에서 매수가까지 돌파하는 데는 조금 진통이 예상되어지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동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 스포츠 신발과 의류용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내수 시장 점유율이 95.5% 정도까지 점유율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출 규모에서 그렇게 발생을 되고 있는데요. 이는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신발 시장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회사가 자국 내에서의 내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원양자원의 유상증자 해프닝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악재식으로 겹압제가 발생되고 나서 중국발 우리나라 증시대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이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으로 들어올 때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도주체 부분은 외국인들이 연일해서 중국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매수 진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초반이었던 2,100원대 부분을 좀 지지하려고 하는 형국들이 좀 강하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해서 돌파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고 있다는 종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직전 고점 부분보다 지금 매수했던 가격보다 2,430원대 부분에서 저항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보실 때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전에서 만들어졌던 고점보다는 전일에서 고점을 돌파했던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측면인데요. 2,700원 부분까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2,500원에 100% 비중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2,500원보다 2,440원 정도에서는 50원 선저에서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짧게 가져가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내수업종 부분에 대해서 수혜 부분과 소비재들의 증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수혜는 있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자, 차이나 그레이트 매수가보다 약간 낮은 2,450원 돌파를 하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1267님이 보내주신 만도를 보죠. 13만 5,200원에 사셨고 50% 정도나 물량이 적지 않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 4.5% 급등하면서 13만 9천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오래 기다렸는데 목표가 15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오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주가가 회복하면서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 좀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만도가 그동안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존의 인건비 부분하고 그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쇼크 부분으로 반영이 되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미 실적에 이제 3개월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지금 3개월 조정을 거치고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만도가 이제 중국 쪽 OEM 업체로부터 이제 수주가 내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거기다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만 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미리 그려놨는데 전고점 부분인 14만 5천 원을 만약에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15만 원까지는 무난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4만 5천 원까지 돌파가 거래량 실리면서 가능하면 15만 원도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뭐 한미 FTA까지 얘기하면서 만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오늘의 급등주인 최일종 팀장님께서도 오늘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던 LS 산전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네요. 끝번호 8598님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9만 2천 원 드디어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6% 급등하면서 드디어 매수가에 도달한 날이라 이제 앞으로 여기서 털고 나갈지 더 기다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5% 정도 비중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또 사실 금액은 또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LS산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해서 목표 수익으로 한번 빠져나와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도 붙어있는 측면에요. 철도주 테마에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 고속철 부분에 대해 수주 예상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철도 신호체계 장비업체 쪽에서도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리포트 부분에 나왔던 전선업체들의 제2의 업황 호조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을 긍정적인 레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하면 선도 주체가 기관으로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이시는 게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봤던 건데요. 지난 5월 달의 저점과 최근 9월 달의 고점과에 대한 조정대들을 살펴보신다면 정확히 76,400원대 부분에서 저점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재차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다 돌파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과 이격이 좀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현재 92,600원 부분에 대해서 나치 조정대에서 지금 저항 부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만 조금 고려하신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102,500원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조금 열어있다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되 92,600원과 700원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재차 눌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하락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 부분이 5%는 짧게 수익을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재차 86,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살아되어집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LS 산전 살펴드렸고요. S에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끝번호 8972님의 종목입니다. 16,100원에 사셨고 70%나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S에너지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S에너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태양광 그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산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22.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과 그 한전 컨소시엄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좀 태양광 쪽에서 부각이 되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태양광 쪽에서 조금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OCI나 전반적으로 좀 미리 조정을 거친 부분이 있는데, 삼성물산하고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8조 원 가량의 태양광, 이제 수주를 지금 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하락 시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실리면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손바뀜 현상으로 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비중이 70% 정도로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16,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에 근접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계속 이제 홀딩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7,000원 전고점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하락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S에너지 17,000원 오면은 한 절반 정도는 팔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문의가 왔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국민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레포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고 나서 기관이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갔냐?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과 외인들만이 수급하도록 들어오지 못했다는 측면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대해서 던졌다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를 일관했다는 측면인데요. 또다시 USB에서 단기 납폭 부분을 언급을 하고 업황 아웃 부분들에 말씀했던 측면까지 가져왔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일단은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버벅대고 있는 측면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일봉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매수가 부분을 일단은 24,000원 이하에서는 진입해도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6,000원 부분에 대해서 단기 저항 부분이 발생했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돌파할 수 있다라면 측면을 살펴보시고요. 2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증가시킨 다음에 26,000원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데요. 그 부분에서 26,000원 돌파가 강하게 됐을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대략적으로 28,000원대 부근까지는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4,000원 돌파되면 하이닉스 28,000원까지 24,000원, 28,000원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 보내드리기 이전에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두 분 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 강보경 대리님은 KB금융으로 지금 재미를 내고 계십니다. 아주 제대로 밑에서 잡아서 9% 지금 65,000원까지 목표
목표가 잡고 계신데 아주 쭉 잘 가고 있는 KB금융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 김동욱 팀장님도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한솔재지가 무려 일주일 만에 8% 수익을 냈네요. 네. 예,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먼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종목명만 간단하게 좀 먼저 여쭤보죠.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예,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뭐 아까 중국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네. 두산인프라코어 얘기를 좀 계속해서 들어보죠. 예. 우선 지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중국발 악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비중을 뭐 급격하게 늘리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이미 조정받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기계업종 그 전망치가 굉장히 그 이익 전망치가 이제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감안하면 기계업종 지금 충분히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굴삭기 매출 비중이 61.5% 정도 되는데요. 일단 2011년 이 회사의 중국 굴삭기 판매가 올해 대비 25% 정도로 이제 기록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에다가 서부 대개발,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바켓 부분, 네. 이제 자회사 쪽 그 실적 부진이 이제 3분기 때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하면서 일단 점진적으로 지분법인 적자가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수급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의 뚜렷한 뭐 수급의 그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 다시 이제 기관이 좀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는 현재 61선 부근인 한 26,000원에서 26,500원 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부분은 일단 워낙 61선과 121선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만약에 61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인 2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주로 2,000포인트 대비하자고 하셨던 강보경 대리님의 오늘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실 것은 목표가 3만 원 제시가 나왔습니다. 자, 김동윤 팀장님은 지주사 은행 뭐 얘기하고 계신데 오늘 종목은 뭡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IT 부분 여태까지 가져왔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에 IT 부품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바로 IPS인데요. 최근에 제가 오후장에서 아토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나서 아토를 또다시 재차 가지고 나와보고 싶었지만 그것과 다른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IPS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아토와 인수합병이 되면서요. 일단 1대 2.1 정도로 하면서 주가 부분에 대해서 조정 마무리가 완벽하게 지금 끝났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익그룹의 계열사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증설에 대한 직접 수혜가 있는데요. 그 측면에 LED용 유기화학 증축기 정도의 부분하고 솔라셀 부분과 LCD의 기존 업황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과 비교를 하는 부분을 결정을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반도체 장비업체 대비해서 6,628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6%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S는 이와 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2,500억 규모, 그리고 아토 역시도 이번에 주가 조정과 함께 2,500억 규모인데요. 합쳐서 5,000억 규모의 또다시 대형 반도체 장비업체가 생긴다는 측면이고요. 하지만 자기자본 이익률 부분에서 무려 지금 현재 34.6% 정도의 적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주성엔지니어링 지금까지 대장이었다면 앞으로 IPS와 아토의 합병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 대장으로 반도체 장비로 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 분과 두 번의 저점 돌파를 이루고 나서 21선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8,450 직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 18,500원으로 단계적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토 부분과 함께 인수합병 부분 아토가 2분의 1 정도의 매수가가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까지 살펴본다면 이제 인수합병 마무리 단계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내년 업황까지 살펴보면 중국발에 대한 설비 투자 증가까지 확인했을 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700원으로 조금 더 길게 잡아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 전문가의 종목은요. IPS와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의 강보경 대리, H&B 에셋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1995포인트인데요. 장중에 1997포인트까지 찍었었습니다. 이제 2000포인트에 5포인트 안쪽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장 마감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네요. 저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